네, 오늘 점심 때 저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하다가 웃었습니다. 요새 트럼프 노는 거 보니까 문재인은 양반이다. 요새 트럼프 하는 걸 보니까 문재인은 양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참 한편으로는 미국 대통령은 세계 자유진영의 우리 김일성 장군님 표현대로 하면 총수인데 그 총수에 트럼프라는 이상한 사람이 앉아 있다가 이제 바이든이라는 아주 신사가 돌아갔으니까 참 마음이 놓이는데 이번 미국 선거를 딱 지켜보면서 참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게 있습니다. 일단 이 선거는 바이든의 압승입니다. 왜냐하면 550만 표 차이로 지금 파퓰러 보트에서 550만 표 차이인데 이게 한 600만 표 차이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4, 5% 포인트 앞서는 건데 그리고 선거인단에서는 306대 232인가 뭐 그렇죠. 그래서 압승인데요. 사실 여론조사가 크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트럼프를 찍은 사람도 7천만 명이나 되거든요. 그게 충격적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공화당이 망할 줄 알았더니 공화당이 잘 버텼어요. 지금 상원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상원 2석이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조지아주에서 결선 투표를 합니다. 내년 1월에. 여기서 2석을 민주당이 가져가면은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거 불복 문제인데 이게 부정이 없어요.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뭐 여기서 음모론자들이 요새 퍼뜨리고 있는 거 그거는 미국의 음모론자들이 만든 걸 한국에 또 가져와가지고 막 퍼뜨리더라고요. 미국의 선거 관리하는 사람들이 여러 조직이 있는데 성명을 잇따라 발표해가지고 역사상 가장 공정한 선거를 했다. 국토안전부에서 발표하기도 하고 이번에 참관인단이 유럽 안보협력기구에서 참관인단이 한 100몇 명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도 공정한 선거였다. 그 다음 지금 소송을 수십 건을 제기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기각입니다. 이건 너무나 억지니까. 공정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계속 부정선거다 하니까 공화당원의 70%가 지금 부정선거라고 믿고 있어요. 공화당원의 아까 제가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0%가 된다고 했는데 부정선거가 아닌데도 부정선거라고 믿는 사람이 공화당원의 70%가 되는 미국이 되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국민들이 4년 사이에 이렇게 타락하는구나. 민주주의의 허점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 사람 같으면 아주 우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황당무계한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그리고 지금 불복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하는 건 계속 트윗으로 거짓말 확산시키는데 이게 트럼프의 무기가 트윗인데 하루에 평균 한 11번씩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트럼프의 거짓말을 카운트하는 거 보면은 한 3만 건 될 거예요. 4년 동안 3만 건의 거짓말을 트윗으로 날립니다. 그럼 이게 다 보도가 돼요. 그래 미국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거짓말에 노출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선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도 뭐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정도는 아니죠. 트럼프 정도는 아니죠. 이게 거짓말이 공기처럼 돼가지고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뭐 폐병이 걸리든지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다. 이걸 뒷받침하는 게 바로 SNS다. 이게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SNS다. 그 다음에 백인 대학 가지 않는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울분에 불을 지른 건데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울분은 뭐냐? 그건 내가 뭐 미국에서 오래 살아봐야 알 것 같은데 대충 제가 느끼는 것은 무슨 백인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백인 인구가 한 60%, 히스패닉이 한 17%, 흑인이 한 13% 될 겁니다. 백인 인구가 줄으니까 한 20, 30년 되면 백인이 과반수가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어떤 초조감 플러스 이 민주당 세력, 흑인 세력들이 미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사실은 부정하는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토마스 제퍼슨, 해밀턴, 뭐 조지 워싱턴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노예를 다 부렸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국부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리 장군 남북 전쟁 때 그 유명한 리 장군 동상도 막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시어도 루즈벨트 동상도 그 무슨 미술관 앞에 있는 거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미국의 전통적인 이 사람들 화가 안 날 수 없겠다는 생각도 저도 들어요. 그런 게 결국 트럼프로 이렇게 돌아가 버렸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 음모론의 확산, 미국의 음모론의 확산, 이 음모론이 사람을 참 병들게 하는 거죠. 음모론. 그게 민주주의의 위기다 하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 그다음 대통령 중심제가 얼마나 위험하냐 하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면 저렇게 할 수 없거든요. 대통령 중심제는 4년 동안 왕이니까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견제가 지금 안 된다. 이 대통령 중심제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더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이거는 지금 세계 정세를 보는데 하나의 지표가 될 만한 건데 Economic and Financial Indicators 이거는 영국에서 나오는 이코노미스트란 잡지의 제일 뒤에 항상 붙어 있는데 요걸 보시면 말이죠. 이게 미국이 지금 마이너스 9% GDP입니다. 중국이 4.9% 플러스입니다. 일본도 마이너스 9.9. 영국은 이거 코로나 지금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마이너스 21.5. 이건 전쟁 아니면 이런 식으로 카나다도 13. 유로존이 전부 다 14.8이고 특히 심한 데가 프랑스 18.9. 독일은 11.3이니까 조금 버티고 있는 편인데 이탈리아 18, 스페인 21.5. 동구권도 뭐 이렇고요. 그래서 조금 덜하네요, 상대적으로. 스웨덴은 이게 자가 면역 이게 성공해가지고 요사이 많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인도가 마이너스 23.9입니다. 이게 인도가 녹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도전하는 나라로 인도를 꼽았는데 이번에 막 이 사태로 해가지고 인도가 주저앉고 미국도 주저앉으니까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경제로 따진다면. 그 다음에 이 싱가포르 마이너스 7, 한국이 마이너스 2.8이니까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거죠. 대만은 마이너스 0.6, 제일 선방하고 있는 게 대만, 한국,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이쪽은 지금 남아메리카가 완전히 지금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파퓰리스트가 집권한 데서 잘 안 돼요. 이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미국도 파퓰리스트 트럼프가 집권했고 이 파퓰리스트가 왜 이런 위기에 흔들리느냐 하면은 이 파퓰리스트의 공통점이 법칙 무시입니다. 그리고 사실과 과학을 무시해요. 이번에 트럼프가 과학을 무시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안 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면은 사망자를 최소한 10만 명은 줄일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안 써요. 그러면 뭐 코로나가 그런 사람 봐줍니까? 이렇게 하여튼 파퓰리즘 이게 자유의 등불이 되어야 할 미국 대통령이 파퓰리스트들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의 당선을 바랐던 사람들이 주로 이 브라질 대통령, 멕시코 대통령, 에르도안 같은 터키 대통령, 그리고 헝가리 독재자 비슷하게 돼가는 이 오르반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요새 끝까지 아직 축하 정보를 안 보내는 두 사람이 푸틴과 김정은.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지금 코로나 보드의 어제 건데 이게 미국이 요새 16만 명 신규 확진자가 16만 명이고 사망자가 계속 하루에 1000명입니다. 인도가 661명, 브라질 731명, 프랑스 354명,
러시아도 다시 생겼는데 영국도 많고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이탈리아, 멕시코 뭐 이런 걸 쭉 보는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걸 느낍니다. 이게 인종주의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런 코로나 등등 이런 걸 제일 잘 극복하는 사람들이 게르만족이에요. 그리고 스페인 계통 나라가 상당히 흔들립니다. 스페인 계통에. 그런데 제일 잘 극복하는 나라는 이 통계로 의하면 중국입니다. 중국 1등. 2등이 대만이죠. 대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한 500명밖에 안 됩니다. 사망자는 10명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죠. 그 다음에 일본도 잘 극복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본다면은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이 뭡니까? 한자 유교 문화권 아닙니까? 한자 유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가족주의고 서열을 중시하고 해가지고 정부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다. 효도를 중요시한 등목. 이게 이런 위기 극복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지금 역시 대한민국이 지금 동북아시아의 한복판에서 21세기를 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류 국가의 조건이 뭐냐 하는 걸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인류 국가가 되는 나라가 네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첫째, 역사가 길어야 됩니다. 역사가 우리처럼 한 2000년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역사가 길다는 것은 거기서 문화와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 위치가 좋아야 합니다. 문명의 한복판에 있어야 되죠. 우리는 지금 한복판에 있죠. 여기 인천공항에서 3시간 내로 갈 수 있는 비행거리 안에 인구가 한 10억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데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성이 또는 국민적 자질이 좋아야 된다. 우리나라 지금 세계에서 평균 IQ 1등인 거 아십니까? 한국이 1등이고 북한도 우리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여기도 한자 문화권을 쓰는 몽골 인종이 IQ가 제일 높습니다. 유대인보다 이스라엘보다 우리 IQ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정치제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 해야 되겠죠. 요 4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이 4개 조건 중에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요 정치제도가 일천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나이가 70세밖에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린 민주주의입니다. 영국의 민주주의는 나이가 800년 넘지 않습니까? 1215년 마그나 카르타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미국도 사실은 영국의 전통을 이어받았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민주주의인데 선동가가 나오니까 저렇게 흔들린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선동하면 막을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권력자는 그래서 선동을 하면 안 되죠. 권력자는 말을 점잖게 하고 말을 정확하게 하고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력 그 자체로도 상당한 파괴력인데 거기다가 선동이라는 또 다른 기름을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히틀러 같은 괴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도 나오고 한국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저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고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